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바람 먹떡방입니다.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계획됐던 아파트 공급 형태가 어제 날짜 11월 3일부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만족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기존 청년 원가주택으로 일궜던 서울 도심 공급 예정지들은 대부분 그 소유권이 토지와 건물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구조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소유권을 가지는데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차후 양도시에는 환매 방식,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한 곳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공기관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아울러 시세 차익의 30%를 환수해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당초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죠. 양도시에는 어떠한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수익률 제로. 근데 이번에 다시 규정이 바뀌어서 70% 정도의 차익을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당초 이런 식의 청년 원가주택 개념은 토지 임대부와는 달리 건물과 토지를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의 공급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 편중된 공급일 수 있다 해서 그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죠. 나눔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1인 가구, 청년층,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까지 공급이 되도록 그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어제 11월 3일부로 이 공급의 가장 첫 테이프를 끊게 될 고덕강일지구 아파트가 결국에는 토지 임대부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원래 고덕강일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형식으로 공급될 거라는 방향성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청년 원가주택으로 바뀔 거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청년층 공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나눔형으로 확대해서 전 계층이 진입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급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토지 임대부로 확정이 되게 되면 고덕강일에서 5억대 가격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내 집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물만 소유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매월 30만원가량의 지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건 기존 나라에서 주도하는 장기 전세 개념과 그리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이 돼서 과연 제대로 된 시세 차익이라는 파이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후 내 집으로서의 권리 행사도 대지권이 없는 반쪽짜리라서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권리 행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관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 사업은 1도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고덕강일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 신축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선 주변 호가가 10억에 가까울 정도인데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바로 서울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지 지분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분양가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5억대 분양가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비용은 대략 본인 돈 1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이 가능하죠. 대출도 기존 시중금리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금리 1.9% 장기 모기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 임대부 방식은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가 강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집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자산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렌트 형식에 가까운 비교적 라이트한 소유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고덕강일 진입을 원하는 대상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분양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정말 비싸게 집을 살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고금리 감소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게 되면 평생 이자 갚다가 볼일 다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서 아주 싸게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사는 동안 평생 지료를 내야 하는 저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자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담액은 분명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둘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은 바로 집이 가장 중심축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대지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땅을 깔고 있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에 따라서 집값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토지 임대부는 땅 자체의 소유권이 없어서 이후 시세 차익이라는 걸 말하기에도 뭔가 무리가 많이 따르는 점이 있고요. 건물 시세 차익 70% 인정이 지금 같은 부동산 약세장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약하자면 분양가는 5억이고 이렇게 싸게 들어가는 대신 사는 동안 월세처럼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 3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후 공공기관에 환매를 감정가로 하되 30%는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 임대부 공급에 대한 반응은 확실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냥 저렴하게 들어간다면 반전세라 생각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을 가진다면 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자산 가치로 내 자산의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거나 운용하거나 무조건 이후에 완벽한 소유권 발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집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고독강일 반값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형태들이 난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토지 임대부로 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 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2월에 사전 청약 접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혼선 없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고독강일 3단지는 전체 900세대 모집 중에 500세대를 먼저 분양을 하게 되고요. 기존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은 살아있지만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죠. 청년 39세 미혼입니다. 1인 가구의 특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여기서 공급 형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토지 임대부로 나오게 돼서 분양가는 서울에서 신규 택지지구 중에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곳 고독강일 3단지에서도 5구제곱 5억대 수준으로 분양을 하게 되고요. 장기 모기지 적용, 대출을 LTV 80%까지 받게 되면 4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 1억 정도만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강동구 신축 아파트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평형 스타일도 84제곱까지 보충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 추첨제까지 개선이 돼서 60제곱 이하에서는 60%, 그리고 85제곱 이하에서는 30% 추첨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공공택지지구라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지역 당첨 비율 있을 것 같고요. 청약통장 24회 납입, 과거 5년에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토지 임대부라는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장 저렴한 금리 혜택으로 본인 자금이 1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고독강일 500세대 결국 토지 임대부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 갈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산 가치로서는 그리 크게 매력 있는 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거주하면서 새 집을 모색하기에는 안정적인 구조이고요. 대상자도 확대가 됐으니 청년층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